혹시 이번 달 월급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마이너스라고요? 마이너스? 오늘도 돌아온 빵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월급 관리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월급 관리라는 게 사람마다 성향이나 아니면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라는 건 없는데 그래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하면 나쁘진 않네 하고 가이드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알려주는 사람이 없고 알려주는 곳도 잘 없어요. 그래서 직접 영상을 찍어보게 됐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의 기준은 2030이면서 자취를 하고 또 매일 출퇴근을 하고 세후 월급은 한 250에서 300만원 세후 기준으로 이 정도가 제일 많이 분포해 계신 소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답이라는 건 절대 없고, 그리고 다른 재테크 유튜버들이나 다른 경제 전문가들도 추천하는 부분들을 제가 조금 짬뽕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세팅해야 될 마인드셋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월급 관리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이 퍼센트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는 몇 프로 정도를 소비를 하는 게 좋고 어디에는 몇 프로 정도 쓰는 게 좋다, 뭐 이렇게 퍼센트의 개념을 장착을 하고 영상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가치는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주거비입니다. 주거비는 소득의 17%를 넘지 않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한 15% 정도에 끊을 수 있으면 되게 좋은 거고 17%는 넘지 않도록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50만원 기준으로는 17%가 42만원 정도 되고요. 300만원이면 51만원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세로 살든 월세로 살든 이 금액은 꼭 맞췄으면 좋겠어요. 이게 주거비가 나가는 게 진짜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 월세로 사는 건 비추천드리고, 요즘 청년 대상으로 나온 상품들 잘 찾아보면 좋은 게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청년 버팀목도 있을 것이고 뭐 중기청도 있는데 올해부터는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청년 버팀목 같은 경우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면 웬만해선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통 한 2.4%에서 2.7% 정도 이율 구간대에 속하게 되실 거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절입니다. 대출로 치면. 여러분 지금 기준금리가 2.75%인데 대출금리가 2.7%면 진짜 거저 주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으면 대략적으로 한 달에 한 40만 원대로 끊을 수가 있을 거예요. 많이 나가도 한 50만 원 정도 선에서 끊깁니다. 만약에 내가 청년 버팀목도 안 나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뱅크 전세자금 대출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내 정보 입력하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대출 한도 얼마 나오는지 바로 나오고, 그리고 은행에 방문할 필요도 없고 실행도 금방 돼서 되게 좋아요. 물론 금리는 정부에서 해주는 것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래도 월세는 이걸로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아니면 SH에 신청해서 싼 월세로 괜찮은 원룸을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한번 잘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혼자 사시면 아파트보다는 원룸 사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관리비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버려요. 한 몇 배 이상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원룸에서 사시면서 최대한 50만 원 안쪽으로 끊어라. 아니면 내 소득의 17% 안으로 끊으면 베스트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이 저축이랑 투자인데, 아까 말씀드린 월세를 빼면 이제 250만 원 기준으로는 한 200만 원 초반대 금액, 월급 300만 원 기준으로는 한 250만 원 전후로 해가지고 돈이 남으셨을 거예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거는 저축 통장을 하나 따로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저축용 통장을 하나 만드시고 ISE 계좌도 하나 만드시면 좋아요. 사실은 월급 관리를 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원래 쓰던 통장까지 해서 3개면 충분합니다. 뭐 한 4개, 5개 정도 만들 수 있으면 만들면 좋은데, 입출금 계좌 같은 경우는 20영업일에 하나밖에 개설을 못하기 때문에 여건이 되시면 더 많이 개설을 하시고요. 그게 안 되시면은 그냥 저축용 계좌 하나랑 ISA 계좌 하나 만드셔도 무방합니다, 이건. 자, 그러면 2030 사회초년생들은 몇 프로를 저축을 하는 게 좋은가, 이제 이게 궁금하실 텐데, 이상적인 저축률을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추천드리는 비율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상적인 비율을 소개를 드릴 건데, 100에서 내 나이랑 10을 더한 만큼을 뺀 퍼센트를 저축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30살이라고 하면 60%를 저축을 하면 됩니다. 총 월급 기준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60% 저축을 한다는 게. 그래서 저는 50% 정도는 저축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여러분들 월세 내시고 나서 100만 원에서 한 125만 원 정도 그 정도로 이제 저축하고 투자에 돈을 넣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금액을 어떻게 굴릴 것이냐가 이제 관건인데, 만약에 내가 투자 경험이 없고 아직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무섭다라고 하시면 적금의 비중을 조금 높게 가져가시고, 투자를 아예 안 하는 건 제가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투자라는 것도 경험이 쌓이면서 점점 시야가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적금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넣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적금할 때 어떤 적금하면 좋은지, 이거는 제가 적금 끝판왕 영상 올려드렸어요. 이거는 위에 제가 띄워드릴 거고, 그리고 적금하고 남은 금액은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S&P 500 아니면 미국 나스닥 100 이 정도 투자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요즘 미국 주식 좀 많이 불안하고 떨어졌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 저희 막 그때그때 팔고 할 거 아니고 꾸준히 모아갈 거니까, 만약에 미국이랑
미국이란 나라의 가치를 내가 믿고 있고 이 나라의 꾸준한 발전 가능성에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이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ETF는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건 개인마다 견해나 성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절대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ETF에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ISA 계좌 통해서 비과세 혜택 그리고 저율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는 제가 위에 또 저번에 찍어드렸던 영상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이 저축이랑 투자하는 금액 100에서 125만 원은 내가 조금 더 안정지향적이다라고 하시면 저축 6대 투자 4 뭐 요 정도 넣으셔도 되고 조금 더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반대로 저축 4 투자 6 뭐 아니면 3대 7 이건 본인의 성향에 맞게 투자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택 청약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청약도 진짜 개인 성향 차이가 많이 드러나는 부분인데 뭐 청약을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만약에 내가 민영주택 청약을 노리고 있다라고 하시면 그 기준 예치금만 넘으면 되니까 월에 조금씩 불입해 두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또 연금저축펀드 궁금해 하시는 분들 연저펀 궁금하신 분들 많은데 개인적으로 처음 하시는 단계에서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연금저축펀드에 넣으면 뭐 최소 20만 원씩 넣으실 텐데 사실은 20만 원만 해도 큰 금액이거든요. 연금저축은 여유가 있으면 조금씩 넣어두시는 걸 추천을 드리지만 필수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그래도 한 10만 원 정도 여유 있으시다라고 하면 10만 원 정도라도 투자하시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약하실 거면 청년주택드림 통장으로 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회사 생활 하시다가 상여금이나 성과급 들어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 한 20% 정도는 내가 평소에 쓰고 싶었던 곳, 뭐 지출하고 싶었던 곳에 돈을 쓰시고 나머지 금액은 그냥 투자랑 저축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고정비로 넘어갈 건데요. 월세 17%랑 저축 한 50% 뺐으니까 이제 내 월급의 3분의 1 토막만 남은 상태예요. 이제 그러면 남은 돈이 한 83만 원 뭐 요 정도에서 한 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출퇴근 매일 한다고 했으니까 기후동행 카드나 K패스 카드 쓰고 있을 거고 알뜰폰 요금제랑 뭐 원룸에 인터넷이랑 이런 거 설치를 하면 한 달에 또 5만 원 나갑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그냥 든든한 실비 하나 뭐 한 5만 원, 뭐 7만 원, 10만 원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 정도 보험비 나가고 구독료, 뭐 유튜브, 밀리의 서재, 뭐 쿠팡, 네이버 플러스, 뭐 아니면 챗GPT 저도 쓰고 있는데 이런 고정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최대한 모아서 10% 안쪽으로 끊읍시다. 그러면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이에요. 자, 그렇게 한 10% 또 제하고 나면 이제 남는 돈 한 60만 원에서 75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10만 원 정도는 뭐 비상금, 경조사비로 해가지고 따로 뭐 세이프박스나 뭐 비상금 통장 아니면 파킹 통장 같은 데 넣어두시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50만 원에서 한 6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품위 유지비랑 식비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품위 유지비라고 하면 이제 미용에 드리는 돈 아니면 뭐 옷 사는 돈 이런 것들 있죠. 아니면 화장품, 뭐 선크림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올리브영 가서 쓰시는 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품위 유지비랑 식비를 합쳐서 한 60만 원 안쪽으로 끊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식비가 생각보다 친구들이랑 약속 몇 번 갔다 오고 하면은 아끼는 게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아껴야 되냐면 우선 배달은 진짜 무조건 줄이는 게 좋아요. 저도 옛날에 거의 끼니마다 배달을 먹었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보통 직장에 도시락을 가져가는데 이게 진짜 하루하루 쌓이면 차이가 엄청 커집니다. 그래서 배달은 내가 횟수를 정하고 먹는 게 좋고요. 뭐 가능하시면 도시락 싸시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혹시 블로그 하시는 분들 계시면 많이 알려진 방법이긴 한데 체험단으로 식비 엄청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제가 블로그 관련해서도 영상 올려드린 적 있는데 위에 또 띄워드릴 거고요. 생각해보니까 꿀팁 영상을 안 올린 게 없네. 이러면 구독해주 네, 이렇게 식비랑 품위 유지비까지 쓰시면 기본적인 한 달 월급 관리는 끝이 납니다. 누군가는 이 중 어딘가에서 많이 세이브할 수가 있을 거고 누군가는 지출이 엄청나게 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영상 끝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이렇게 의식하고 내가 월급 관리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다. 여러분들 바로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어떤 행동을 하면 그 행동 한 번이 갖는 가치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아끼는 사람인데 지금 당장 이 옷이 너무 사고 싶다. 사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걸 소비하기까지 오랜 고민을 했던 사람 그리고 그런 경험이 쌓여서 그런 자세가 배어있는 사람이랑 사고 싶은데 하고 바로 사버리는 사람이랑은 같은 금액을 소비했더라고 하더라도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식적으로 월급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작은 행동이나 습관 하나하나를 절제하고 제어할 수 있다는 것 단순히 월급 관리가 돈을 모으기 위한 수단은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하나의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월급 관리를 하시다 보면은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변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제가 처음에 저축
시청률 50%를 상정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관리를 하려고 하시다 보면 당장 내가 여유자금 10,000원, 20,000원이라도 생기면 저축통장에 보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도 아까 배달 음식 이런 거 진짜 좋아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이걸 끊고 참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인내 계좌라고 부르는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그 배달을 한번 참고 그 음식 금액을 그 통장으로 다 입금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엄청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낀 게, 아, 내가 진짜 많이 변했구나. 그러면서 약간 자기 효능감도 올라가는 느낌이고, 그런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내가 주체적으로 뭔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요즘 저희 세대 소비 트렌드가 그냥 사고 싶으면 사버린다라는 이미지로 너무 굳어버린 것 같은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어쨌거나 그 스노우볼은 점점 커져서 나한테 다가오기 마련이에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매달 나오는 카드값을 내기도 어려워서 돌려막기를 계속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게 아니면 사회 초년생인데 월급 관리를 해보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결국에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소규모 재테크 채널의 이 영상이 여러분 알고리즘에 떴다는 건,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디에 관심이 있고 어떤 컨텐츠를 흥미롭게 보고 관심을 쏟는지, 시간을 쏟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참 멋지다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부족한 영상인데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빵 되었습니다. 안녕.